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최근 엔비디아랑 테슬라가 200불대 주가에서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오늘 엔비디아가 13%나 급상승하면서요. 테슬라를 제치려는 듯한 모습입니다. 자, 이쯤에서 테슬라가 나은지 엔비디아가 나은지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테슬라의 지속되는 신규 모델의 티저 이미지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장 마감 연황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S&P 500 지수가 다시 4천선을 지켜내는 모습입니다. 나스닥이 0.72% 오르면서 S&P 500의 상승을 도와주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오늘 나스닥이 이렇게 그나마 좀 크게 반등을 보여준 이유는요, 10년물 국채금리 하락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다소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한 4%대를 찍고 한 이틀 연속 지금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국제유가가 좀 급등을 했어요. 2% 이상 어제 대비 올랐는데요. 에너지 섹터도 오늘 좋았고, 나스닥의 상승을 보니까 기술주의 상승도 있었겠죠. 역시 엔비디아랑 MS가 오늘 상승을 보여주면서 나스닥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엔비디아는 오늘 14%나 넘게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전일 장 마감 후에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게 꽤나 잘 나왔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그다지 좋은 실적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최근 뭐 전분기 대비해서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올해 1분기 실적 전망치도 뭐 예상치를 웃돌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반등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최근 나스닥이 한 2주 정도 계속 하락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뭐 기술적 반등이 나올 만한 흐름이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이 어느 정도 반등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챗 GPT라고 AI 부분에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런 모멘텀, 그런 호재에 따라서 엔비디아가 좀 급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러한 호재에 맞게 엔비디아가 이번 실적 발표 때 AI용 칩을 포함해서 데이터 센터 성장 및 이 분야 매출이 연간 11%나 증가한 것이 고무적이다라는 평가 때문에 지금 좋은 실적에 기반한 주가 성장 모멘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반도체 섹터 엔비디아가 이끌었고 AMD도 4% 넘게 상승했고 에너지가 70불대 초반에서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증시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도 오늘 0.56% 상승으로 마감을 했네요. 오늘 뭐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연준의 최종 금리 목표 뭐 5%대 중반까지 지금 나오고 있죠. 앞으로 3월, 5월, 6월 달 세 차례 연속 금리 인상을 하면서 5%대 중반까지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시장 컨센서스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 확률이 어제보다는 좀 떨어졌어요. 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된다 했죠. 6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냐 마냐가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6월 14일에 FOMC 미팅이 있는데 이때 한 베이비 스텝 정도의 금리 인상을 할 확률이 56.7%였는데 53.7%로 약 한 3%포인트 정도 떨어졌어요. 자, 이러한 시장 분위기가 오늘 반등을 오늘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엔비디아랑 테슬라를 제가 비교해 드린다고 했는데요.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이 최근 멋지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뭐 이론에 따르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주가가 상승할 때 한 3단계의 상승을 보이더라고요. 1단계 상승, 뭐 2단계 하락, 그 다음에 3단계 상승. 그러니까 지금 상승 2파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엔비디아의 주봉 차트이고요. 엔비디아 주봉 차트를 보면 완연한 지금 상승세, 대세 상승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주식을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뭐 지속되는 상승세 기대해 볼 수 있겠어요. 다만 이렇게 중간에 눌림목 구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한 작년 뭐 11월 달, 12월 달 정도에 이렇게 한 3주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지금도 언제든지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대세 상승은 이미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오늘 14%나 오르면서 236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를 앞서가려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뭐 14%에 이르는 상승은 역시 실적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엔비디아는 대표적인 반도체 주식이자 AI 주식이죠. 나스닥의 대표 성장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이렇게 반등세를 보여주면 아무래도 나스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뭐 테슬라 투자자 입장으로서도 뭐 나스닥 투자자 입장으로서도 좋은 뉴스가 하나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을 좀 더 자세히 뜯어보면요. 이번 뭐 작년 4분기 실적은 예측치를 모두 상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측치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어요. 자, 전년 동기 실적이
매출이 7.64 빌리언에 달하는데 이번 매출이 6.05 빌리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한 21%는 정도는 줄어든 거예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비교를 해야 되니까 전년 동기 대비 매출도 줄어들었고 주당 순이익도 거의 뭐 30%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전년 동기가 1.32불이었다면 0.88불까지 떨어졌어요. 자, 이 막대 그래프를 보면 잘 알 수 있죠. 이게 전년 동기인데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EPS가 모두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측치라고 볼 수 있는 주황색 이 조그마한 막대보다 지금 이 긴 막대가 더 올라간 모습이죠. 예측치를 초과한 모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가장 긍정적이었던 부분은 최근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이 AI 챗봇 경쟁에 뛰어들었죠. 자, 챗 GPT가 만들어낸 그런 호재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엔비디아는 대표적인 AI용 칩 생산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주가 상승 모멘텀을 받고 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눈부신 주가 성장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엔비디아랑 테슬라 누가 더 나을까요? 자, 우선 밸류에이션부터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TTM 기준으로 현재 PER을 엔비디아랑 테슬라를 비교해 보면요. 최근에 이렇게 테슬라보다 더 멋진 주가 급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이 더욱더 높은 상황이에요. 자, 보시면 엔비디아는 108불부터 236불까지 거의 한 130% 가까이 올랐어요. 하지만 테슬라는 101불부터 지금 202불 정도로서 한 100%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한 20, 30% 지금 테슬라보다 더 많이 올랐다. 저점 대비 더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주가 수준이 지금 200불대 초반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PER이 엔비디아의 경우 한 88배 정도 보이고 있고 테슬라는 55배 정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테슬라 대비 한 33배 정도 더 지금 가치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죠. 더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포워드 PER 기준으로는 그래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네요. 테슬라의 포워드 PER은 36.54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1년 후, 앞으로의 1년 후에 미래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밸류에이션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EPS next year라고 적혀 있죠. 자, 5.5불입니다. 테슬라 5.5불을 현재 주가인 202불로 같이 계산해보면, 그러니까 202불을 5.5로 나누어지면 36.54가 나온다는 건데요. 아무튼 결론은 엔비디아가 테슬라보다 더욱더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고평가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대부분 이거는 최근에 AI 경쟁 챗 GPT 급 상승 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펀더멘탈을 비교해보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자, 엔비디아는 오늘 236불을 찍었고 테슬라는 202불에 머물러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치고 나가는 모습이죠. 하지만 이제 매출액을 비교해보면요. 테슬라는 작년 기준으로 81빌리언이 넘었고 엔비디아는 27빌리언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엔비디아 대비 한 3배 정도 넘게 몸집이 큰 업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역시 중요한 건 성장률입니다. 엔비디아는 작년에 성장률 0%예요. 전년 동기 대비 성장한 게 없습니다. 매출액이 제자리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테슬라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51%라는 매출액 성장을 올렸습니다. 자, 고물가 상황 그리고 고금리 상황에서 대표적인 경기 민감 업종인 자동차 판매만으로 51%를 성장했다는 건 되게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갭 EPS도 EPS 역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122% 순이익이 성장한 반면에 엔비디아는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이 55% 감소를 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엔비디아가 테슬라보다 주가가 앞서가고 있다는 게 좀 아이러니한데요. 생각해보면은 역시 주식은 모멘텀이 중요하다. 사람들의 관심이 중요하다, 호재가 중요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엔비디아가 챗 GPT발 AI 호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 좀 고평가에 이르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TTM 기준 PER 지수, 과거 12개월 기준 실적 기준 PER 지수가 테슬라는 56배, 엔비디아는 88배로서 지금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고평가 받고 있다는 건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시가총액은 당연히 뭐 매출액이라든지 실제 순이익이 더 높은 테슬라가 더 많이 받아야겠죠. 테슬라는 시가총액이 639빌리언, 엔비디아는 오늘 14% 급상승하면서 582빌리언에 이르렀습니다. 아무튼 이 표를 보면 일단은 테슬라 투자가 좀 더 나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하지만 기술적 분석을 해보면요.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어떤 게 엔비디아 차트고 어떤 게 테슬라 차트인지 아실 수 있을까요? 여기 금액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이쪽이 엔비디아고 이쪽이 테슬라입니다.
자, 그리고 이 차트는요, 주봉 차트예요. 주봉 차트를 보면은 엔비디아는 이미 지난 한 12월 달 정도에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대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아직 골든 크로스가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200불대 초반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저항을 맞이하고 하락이 돼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어요. 바로 엔비디아의 한 3, 4개월 전 모습이 되겠죠. 이때 11월 달에 한 3주 정도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테슬라도 주봉 차트를 보면 충분히 쉬어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테슬라 입장에서는 좀 보수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3월 1일에 인베스터 데이가 있는데 그날을 전후로 해서 어느 정도 방향성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겠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 방향성 상정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트라운TV 유료 멤버십 한번 가입해 보셔가지고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인사이트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현재 횡보하는 주가 상황 속에서 엔비디아는 이렇게 급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방향성은 역시 3월 1일에 있을 인베스터 데이를 전후로 해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베스터 데이 이 티저 이미지를 보면 이런 벌집 같은 이미지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익스트림한 생산성 향상을 이루어내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모델 Y 차체일지 신규 모델인 모델 Q, 모델 2 이런 작은 컴팩트 SUV의 해치백 모델의 차체일지는 아직 판가름이 제대로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모델 Y보다는 작다라는 의견이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난 기가 네바다 확장 발표 때요, 일론 머스크는 배터리를 1테라와트시까지 생산을 해보겠다라고도 이러한 원대한 목표를 발표를 했었는데, 1테라와트시에 해당하는 배터리 생산량은요, 연간 1500만 대의 모델 Y, 모델 3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연간 1500만 대 이상 자동차를 판매하려면, 전기차를 판매하려면요, 못해도 2만 불에서 3만 불대 차량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한 4만 불대에서 한 7만 불대에 이르는 차량만으로는 1500만 대 판매에 이르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새로운 플랫폼을 발표를 하면서 모델 2와 모델 Q라고 일컬어지는 이 신규 해치백 컴팩트 SUV에 대해서 아무래도 힌트를 줄 것 같은데요. 훗날 이러한 차가 로보택시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대한 발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플랫폼 3는요, 테슬라의 전반적인 운명을 가늠할 수 있는 거대한 이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한 번의 TG 이미지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테슬라는 이번 주 수요일 날에요,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에서 신규 엔지니어링 본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팔로알토 지역은 실리콘밸리로 유명한 지역이죠. 이쪽 지역에 우수한 공학 인재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지역의 엔지니어링 본사를 새로 설립해서 만든 것으로 지금 발표가 나고 있고요. 전에는 HP죠. 휴로패커드 회사의 건물로 쓰인 곳을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엔지니어링 본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엔지니어링 본사를 발표를 하면서 어제 한 22분가량의 동영상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 동영상에 이런 차량 디자이너가 신규 차종을 디자인하는 듯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테슬라의 수석 디자인은 폴츠 하우제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분일지는 확실히 하지는 않지만 여기 보시면 많이 그려진 이미지가요, 대부분 비슷해요. 여기 파란색도 있고 흰색 차종, 은색 차종도 있는데 보시면은 차체가 좀 높고요, 뒤에가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세단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델 3는 아니고 보시면 해치백 모델인데 모델 Y보다 훨씬 지금 작은 모습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이 모델 Q나 모델 2가 될 것 같다, 신규 플랫폼 3를 쓰는 모델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거 looks smaller than 모델 3라고 되어 있죠. 모델 3보다 작은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 차체도 좀 더 높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3월 1일 투자자의 날에 이제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델이 나오면요, 생산 비용은 지금 현재 모델 3Y의 절반이라고 하고요, 생산 속도는 2배 빠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5,000불에서 3만 불로 판매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델이 발표되길까지 테슬라 투자 이어가셔야만 합니다. 이 모델이 발표되고 나면 주가의 급상승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아무래도 테슬라를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아주 중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관 투자가들은 매 분기 실적 발표 때마다 항상 묻는 질문이 있죠. 연간 1000만 대, 2000만 대 어떻게 판매할 것이냐? 그러면 신규 모델, 이 모델 2, 모델 Q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문이 풀리면요, 기관 투자가들의 거대한 테슬라 투자가 이어지면서 충분히 주가 급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좋은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3월 1일이 분기점이 될 것 같고 3월 1일 좋은 소식이 나오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AI데이 같은 그런 급락만 나오지 않았으면 일단은 좋은 바람은 있어요.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